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세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이는 우크라이나지만 강력한 한방이 터졌죠. 바로 모스크바함의 격침입니다. 아직도 러시아는 모스크바함의 격침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시제품이나 다름없는 우크라이나군의 대한미사일 넵튠에 의해 격침된 것은 사실로 보여요. 우크라이나군은 단순한 전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러시아가 호전적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래식 무기는 러시아의 대부분 방어를 위주로 설계된 흔적이 강해요. 재래식 무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니 해도 항모죠. 방어를 위해서라면 자국의 영토 밖에 있는 곳까지 궁극적인 공격력인 항모 전력을 사용할 이유는 드무니까요. 항공력은 단순한 폭격뿐만이 아니라 제공권, 정찰, 특수부대 투입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가장 공세적인 전력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 세계 언제라도 하나의 국가에 준하는 항공력을 이용하여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해서 미국 대비 제대로 된 항모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러시아는 공격적인 면에서 한참 떨어지죠. 특히 러시아 해상 전력의 상징인 슬라바급 순양함은 현재 유일에 가까운 순양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구축함으로 명명돼 있죠. 하지만 슬라바급은 아예 순양함으로 명시되고 있어요. 길이도 186m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대량의 미사일 탑재하고 외관도 위협적이죠. 이런 슬라바급 순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바급 순양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선체 양쪽에 장착된 거대한 미사일 경납기는 위협적이지만 용도는 전략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전략적 목표를 겨냥한 대지 공격 목표가 아닌 대함 공격의 목표죠. 그렇다면 대함 공격을 위해서 저 커다란 미사일과 큰 전투함을?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함정의 목표 역시도 비싼 목표여야 할 겁니다. 바로 미국의 항모전단이죠. 미사일 자체가 탑재한 한도의 크기가 1톤이라 한 방만 맞아도 항모수제 함정도 한 번에 침몰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구소련은 미국의 본토 또는 우방국의 항공전력에 직접 타격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 요청 시에 미 해군의 항공전력이 접근할 경우 차단을 위한 수단으로 항모에 필적한 전력을 배치한 거죠. 늘 그렇듯 전자장비와 사격 통제장치는 서방 측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배 양쪽에 설치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550km에 이르는 장거리 미사일이지만 유도 성능의 문제로 인하여 헬기 또는 초계기의 유도가 필요하죠. 현재는 사거리가 700km로 향상되고 유도 능력도 향상된 P-1000 불칸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서방측 무기에 비해 장거리 유도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여요. 냉전 이전에는 350kton의 핵탄두를 사용해서 유도 능력이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항모 전단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메간토급 핵미사일이 흔해서 350kton은 작아 보이지만 히로시나 원폭이 15kton임을 볼 때 비슷하게 주변에서만 공격을 성공해도 항모 전단은 치명타가 될 수 있죠. 직접적인 공격 이외에도 해일, 전자장비의 마비로 인한 전투 능력의 상실 등으로 2차 필요로 인한 정상적인 전투 수행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제 핵무기가 아닌 1톤의 재래식 탄두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좀 더 정밀한 유도와 타격이 필요한데 실전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 확실하진 않네요. 추가적으로 정밀한 연산과 반응 속도가 필요한 방공 능력에는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죠. 그전에도 방공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았습니다. 2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17개 이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잠에 비해서 단 3개의 동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스펙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죠. 뿐만 아니라 최저 요격 고도가 25m 이상인 대공 미사일은 저공으로 고속 진입하는 서방측 미사일의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취약하는 시점에서도 서방 측의 이지잠에 비해서 여러모로 성능이 떨어지는 슬라바급 순양함이 신형 우크라이나 넵튠에 대항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함은 2021년 개수를 거쳐 나름 가장 신형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보면 러시아의 정밀 유도 체계가 서방 측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러시아가 항모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군사적 위상 대비 항모의 위상은 상당히 낮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같은 분쟁에서 러시아는 항모를 꺼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슬라바급 순양함은 전쟁 초기부터 꾸준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고 미국의 항모 전단에 대응하는 가장 실질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에 대응하는 것이 러시아 항모가 아니라 슬라바급 순양함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슬라바급 1번함 모스크바함의 침몰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항모 겹침에 가까운 정도의 충격인 거죠. 이번 기회에 러시아제 무기의 방공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계가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